여러분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70세가 넘었는데도 붙들고 계십니까?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제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평생 지켜온 것들이 있습니다. 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발목을 잡습니다. 자유를 빼앗습니다. 70 넘으면 버려야 합니다. 집착하면 안 됩니다.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버려야 편합니다. 버려야 행복합니다. 버려야 자유롭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입니다. 이것만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게 편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체면을 버리십시오. 이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체면 때문에 힘들게 사십니까? 남들 보기 부끄러워서 하고 싶은 거 못하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체면 버리십시오. 70 넘어서까지 체면 챙기는 건 멍청한 짓입니다. 평생 체면 때문에 살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손가락질 받을까봐 조심했습니다. 창피할까봐 참았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회만 가득합니다. 체면이 뭡니까? 남들 눈에 비치는 내 모습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은 여러분한테 관심 없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체면 챙깁니까? 울산 중구 김모 씨 73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체면 때문에 살았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반듯하게 살았습니다. 남들한테 욕먹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체면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퇴직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들 눈치 봤습니다. 친척들 눈치 봤습니다. 허름한 옷 못 입었습니다. 싼 식당 못 갔습니다. 시장에서 깎는 것도 창피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돈 많이 썼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72세 되던 해 김 씨는 아팠습니다. 암 진단 받았습니다. 초기였습니다. 수술하면 완치 가능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는 아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체면 지킨다고 평생 고생했는데 남는 게 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도 못 해봤습니다. 먹고 싶었던 것도 못 먹어봤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도 못 가봤습니다. 다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수술받고 퇴원하면 체면 버리고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퇴원했습니다. 김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 시작했습니다. 댄스 학원 등록했습니다. 73세에 춤을 배웁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이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신경 안 썼습니다. 춤추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옷도 바꿨습니다. 밝은 색 옷 샀습니다. 편한 옷 입었습니다. 친척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웃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입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습니다. 식당도 마음대로 갔습니다. 비싼 곳도 가고 싼 곳도 갔습니다. 분식집도 갔습니다. 포장마차도 갔습니다. 체면 안 챙겼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시장에서 깎았습니다. 1,000원이라도 깎았습니다.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아끼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손해보는 게 멍청한 짓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체면 챙기십니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렵습니까? 손가락질 받을까봐 조심하십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70 넘었는데 아직도 남의 눈치 봅니까? 체면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춤추고 싶으면 춤추십시오.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방 가십시오. 나이값 못한다고요? 그게 뭡니까? 나이값이 뭡니까? 입고 싶은 옷 입으십시오. 밝은 색도 좋습니다. 편한 옷도 좋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편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좋으면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드십시오. 싼 식당도 가십시오. 분식집도 가십시오. 체면 챙길 필요 없습니다. 맛있으면 됩니다. 즐거우면 됩니다. 깎으십시오. 시장에서 깎으십시오. 가게에서 깎으십시오. 창피한 거 아닙니다. 현명한 겁니다. 아끼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행복한가입니다. 김 씨는 지금 74세입니다. 매일 춤춥니다. 밝은 옷 입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남의 눈치 안 봅니다. 행복합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암도 재발 안 했습니다. 체면 버리고 스트레스 없어지니까 몸도 좋아졌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체면 버리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73세에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진작 버릴 걸 그랬다고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체면은 짐입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을 짓누릅니다. 자유를 빼앗습니다.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십시오. 가볍게 사십시오. 70 넘어서까지 체면 챙기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에너지 낭비입니다. 인생 낭비입니다.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체면 챙길 시간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체면 버리십시오. 남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사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70세 넘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과거의 후회를 버리십시오. 이게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과거를 붙들고 계십니까? 그때 그렇게 할 걸 후회하십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후회하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과거 버리십시오. 70 넘어서까지 후회하며 사는 건 인생 낭비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붙들고 있습니까?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만 불행해집니다. 그때 그 선택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사람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직업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에너지 낭비입니다. 현재를 망칩니다. 전주 덕진구 이모 씨 75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 기회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이 씨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친구는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 씨는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때 친구 따라갔으면 나도 부자 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며 힘들 때마다 그 생각했습니다. 월급 받을 때마다 후회했습니다. 친구 만날 때마다 비교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실패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똑같았습니다. 70세가 넘었는데도 그때 그 선택 후회했습니다. 밤에 잠 못 잤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생각만 했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화났습니다. 가족들도 힘들었습니다. 이 씨는 자주 말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우리 잘 살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지겹다고 했습니다. 자식들도 짜증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 왜 계속 그러냐고 했습니다. 이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74세 되던 해 이 씨는 친구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성공한 그 친구였습니다. 암으로 세상 떠났습니다. 60대 초반부터 아팠습니다. 10년 넘게 투병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건강 잃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동안 부러워한 친구가 사실은 불행했습니다.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길이었을 뿐입니다. 이 씨는 돌아봤습니다. 자기 인생을 찬찬히 돌아봤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했습니다. 가족과 시간 보냈습니다. 자식들 잘 키웠습니다. 건강하게 늙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이 씨는 후회를 버렸습니다. 과거를 놓았습니다. 그때 그 선택도 괜찮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만약에 라는 생각 안 했습니다.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우울함도 사라졌습니다. 화도 안 났습니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좋아했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과거 붙들고 계십니까? 그때 그 선택 후회하십니까? 그때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걸 후회하십니까? 그만하십시오. 소용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를 버리십시오. 후회를 놓으십시오. 그때 그 선택도 최선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만약에 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랬으면 어땠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 시간에 현재 즐기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후회는 독입니다.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몸도 병들게 합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화나게 만듭니다. 건강 해칩니다. 관계 망칩니다. 버려야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가족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후회 대신 감사하십시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을 즐기십시오. 현재를 사십시오. 이 씨는 지금 76세입니다. 과거 후회 안 합니다. 현재에 만족합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매일 산책합니다. 친구들 만납니다. 웃습니다. 행복합니다. 과거 버리니까 현재가 행복해졌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후회 버리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74세에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진작 버릴 걸 그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과거는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을 끌어내립니다. 앞으로 못 가게 합니다. 현재를 못 즐기게 합니다.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십시오. 가볍게 사십시오. 70 넘어서까지 후회하며 사는 건 인생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후회할 시간 없습니다. 즐길 시간도 부족합니다.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과거 버리십시오. 후회 놓으십시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70세 넘어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건강염려증을 버리십시오. 이게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병 걱정하십니까? 조금만 아파도 큰 병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만 다니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건강염려증 버리십시오. 70 넘어서까지 병 걱정만 하며 사는 건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독입니다. 오히려 병 만듭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불안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창원 성산구 한모 씨 72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건강염려증이 심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혈압 쟀습니다. 혈당도 수시로 체크했습니다. 조금만 어지러워도 뇌졸중 걱정했습니다. 가슴 답답하면 심장마비 걱정했습니다. 병원을 달고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병원 갔습니다.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 가본 과가 없었습니다. 검사도 자주 받았습니다. CT도 찍고 MRI도 찍었습니다. 한 달에 병원비로 1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약도 엄청났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기본입니다. 거기에 영양제, 건강보조식품까지 먹었습니다. 하루에 먹는 약이 20알 넘었습니다. 약 먹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씨는 불행했습니다. 매일 병 걱정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여행도 못 갔습니다. 병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지쳤습니다. 한 씨는 가족들한테 자주 호소했습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죽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나중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늑대 소년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71세 되던 해 한 씨는 우울증 진단 받았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건강염려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큰 병 없다고 했습니다. 과도한 걱정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한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진짜 아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걱정이 병을 만들었습니다. 한 씨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건강염려증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병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갔습니다. 정기검진만 받았습니다. 혈압 재는 것도 하루에 한 번만 했습니다. 혈당도 일주일에 한 번만 쟀습니다. 약도 필수적인 것만 먹었습니다. 대신 다른 것에 집중했습니다. 운동 시작했습니다. 매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만났습니다. 경로당 다녔습니다. 취미 생활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빠졌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병 걱정 안 하니까 스트레스 줄었습니다. 불안 사라졌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혈당도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혈압 재십니까?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원만 다니십니까? 그만하십시오. 과한 걱정은 독입니다. 건강 관리하십시오. 하지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정기검진 받으십시오. 하지만 매일 병원 갈 필요 없습니다. 약 드십시오.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드십시오. 병 걱정하는 시간에 운동하십시오. 걷기 시작하십시오. 친구 만나십시오. 취미 생활하십시오. 바쁘게 사십시오. 그러면 병 걱정할 시간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조금 아픈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70 넘으면 어디 하나 안 아픈 데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한 씨는 지금 73세입니다. 건강 염려증 사라졌습니다. 병 걱정 안 합니다. 매일 산책합니다. 친구들 만납니다. 그림 그립니다. 바쁩니다. 즐겁습니다. 건강도 더 좋아졌습니다. 한 씨는 말합니다. 건강 염려증 버리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병 걱정하며 살았던 시간이 아깝다고 합니다. 진작 버릴 걸 그랬다고 후회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건강 염려증은 병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실제 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삶을 망칩니다. 행복을 빼앗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70 넘어서까지 병 걱정만 하며 사는 건 인생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남은 인생 즐겨야 합니다. 병 걱정할 시간 없습니다. 살 시간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건강 염려증 버리십시오. 과한 걱정 놓으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바쁘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그게 70세 넘어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남과의 비교를 버리십시오. 이게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남들과 비교하며 사십니까?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생각하십니까? 이웃이 부러우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비교 버리십시오. 70 넘어서까지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건 자기 학대입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누구랑 비교하든 불행해집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우울해집니다.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보면 우월감 듭니다. 둘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이 큰 집에 살든 좋은 차 타든 해외여행 다니든 여러분과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입니다. 수원 팔달구 박모 씨 74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동창 모임 가면 비교했습니다. 누구는 사업 성공했다. 누구는 자식이 의사다. 누구는 집이 크다. 부러웠습니다. 자기는 초라했습니다. 이웃과도 비교했습니다. 옆집은 외제차 탄다. 위층은 리모델링 했다. 아래층은 손주가 명문대 갔다. 비교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실패작 같았습니다.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식들도 비교했습니다. 친구 아들은 대기업 다닌다. 이웃 딸은 결혼 잘했다. 박 씨 자식들은 그저 그랬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구박했습니다. 왜 너희는 못하냐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멀어졌습니다. 박 씨는 불행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했습니다. 가진 게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들 보면 초라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스트레스로 혈압 올랐습니다. 73세 되던 해박 씨는 친구 한 명 잃었습니다. 부러워하던 친구였습니다. 사업 성공한 친구였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돈 많아도 죽는구나. 성공해도 끝이구나. 비교가 무슨 의미인가 싶었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비교가 의미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각자 인생 다릅니다. 행복의 기준도 다릅니다. 남들이 부자여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었습니다. 박 씨는 비교를 버렸습니다. 남들 인생 신경 안 썼습니다. 동창 모임 가도 비교 안 했습니다. 그냥 만나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이웃 보고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각자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봤습니다. 가진 것을 봤습니다. 건강합니다. 가족 있습니다. 집 있습니다. 연금 나옵니다. 충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비교 안 하니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남들과 비교하십니까? 동창들 부러워하십니까? 이웃 보면 초라해지십니까? 그만하십시오. 비교는 독입니다. 불행만 만듭니다. 비교를 버리십시오. 남이 뭘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입니다. 각자 길이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보십시오. 가진 것을 보십시오. 건강하십니까? 가족 있습니까? 잠잘 곳 있습니까? 먹을 것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남보다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만족하면 행복한 겁니다. 남들이 100억 있어도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SNS 보지 마십시오. 요즘 노인들도 SNS 합니다. 친구들 근황 봅니다. 여행 사진 봅니다. 좋은 식당 사진 봅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사십시오. 박 씨는 지금 75세입니다. 비교 안 합니다. 남들 인생 신경 안 씁니다. 자기 인생에 만족합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행복합니다. 혈압도 정상됐습니다. 비교 안 하니까 스트레스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비교 버리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73세에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진작 버릴 걸 그랬다고 후회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비교는 병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행복을 빼앗습니다. 만족을 빼앗습니다. 감사를 빼앗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70 넘어서까지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건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남은 인생 행복해야 합니다. 비교할 시간 없습니다. 자기 인생 즐길 시간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비교 버리십시오. 남들 신경 끄십시오. 자기 인생에 집중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게 70세 넘어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 걱정만 했습니다. 돈 벌어야 한다고 몸 아픈 것도 참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한답시고 내 꿈은 포기했습니다. 이웃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까봐 하고 싶은 말도 삼켰습니다. 그렇게 75년을 살았는데 지금 내 곁에 남은 건 뭡니까?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75세부터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만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75부터는 모든 걸 정리하고 사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쓰는 물건, 안 입는 옷, 안 보는 책이 가득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75가 넘으면 쌓을 게 아니라 버려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모았습니다.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았습니다. 아까워서 못 버렸습니다. 하지만 75가 넘으면 다릅니다. 이제는 버릴 때입니다. 정리할 때입니다.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창원 성산구에 사시는 배모 씨,
78세 어르신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배 씨는 75세까지 물건을 모으며 살았습니다. 집은 물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옷장에는 30년 전 옷이 있었습니다. 신발장에는 안 신는 신발이 수십 켤레였습니다. 창고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물건이 쌓였습니다. 배 씨 자녀들이 걱정했습니다. 집 정리 좀 하라고 말했습니다. 물건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거부했습니다. 다 필요한 거라고, 언젠가 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추억이라고 말했습니다. 75세 생일날 배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많은 물건을 앞으로 언제 쓸 것인가? 내가 죽으면 자녀들이 다 버릴 텐데. 왜 붙잡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배 씨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배 씨는 매일 조금씩 버렸습니다. 30년 전 옷을 버렸습니다. 안 신는 신발을 버렸습니다. 깨진 그릇, 고장난 전자제품, 읽지 않는 책 다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버리고 나니 시원했습니다. 1년 동안 배 씨는 집에 있던 물건의 절반을 버렸습니다. 집이 넓어졌습니다. 청소하기 편해졌습니다. 찾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물건의 매인 삶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 배 씨는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삽니다. 옷은 계절마다 몇 벌씩만 있습니다. 신발은 2켤레면 충분합니다. 집은 깔끔합니다. 배 씨는 말합니다. 75가 넘으면 버리는 게 사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집에 물건이 넘쳐납니까? 언제 쓸지도 모르는 물건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옷장에 안 입는 옷이 가득합니까? 이제 버리십시오. 75가 넘으면 정리할 때입니다. 안 입는 옷을 버리십시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으면 앞으로도 안 입습니다. 유행 지난 옷, 안 맞는 옷, 낡은 옷 다 버리십시오. 아깝다고요? 안 입으면 더 아깝습니다. 안 쓰는 물건을 버리십시오. 고장난 물건, 중복된 물건, 언젠가 쓸 거라는 물건 다 버리십시오.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안 쓰면 평생 안 씁니다. 가구도 정리하십시오. 큰 장롱, 무거운 책상 필요 없습니다. 75가 넘으면 간단한 가구면 충분합니다. 옮기기 쉽고 관리하기 편한 가구로 바꾸십시오. 서류도 정리하십시오. 오래된 영수증, 다 지난 고지서, 필요 없는 서류 다 버리십시오. 정말 중요한 서류만 남기고 다 정리하십시오. 추억도 정리하십시오. 사진을 수백 장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진 몇 장만 남기십시오. 앨범도 한두 권이면 충분합니다. 선물 받은 물건도 버리십시오. 안 쓰면 의미 없습니다. 받은 마음만 간직하고 물건은 버리십시오. 주신 분도 여러분이 안 쓰는 걸 보면 오히려 미안해합니다. 정리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물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청소하기 쉽습니다. 이사하기도 편합니다. 나중에 자녀들에게 짐을 안 남깁니다.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물건 나중에 가져갈 거냐고 물으십시오. 안 가져간다고 하면 지금 버리십시오.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물건 안 가져갑니다. 기부하십시오. 버리기 아까우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옷, 가구, 책, 기부할 곳 많습니다. 버리는 것보다 기부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75부터는 가볍게 사십시오. 물건 없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물건이 없어야 자유롭습니다. 정리하고 사는 삶이 진짜 멋진 삶입니다. 75부터는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사십시오. 이게 2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내일도 당연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달도, 내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75가 넘으면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무섭다고요? 슬프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을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걸 미루지 않습니다. 후회 없이 살게 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오모 씨, 79세 어르신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 씨는 75세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1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오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오 씨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적었습니다. 제주도 한 바퀴 돌기, 손주들과 여행 가기, 옛 친구들 만나기, 바다에서 수영하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것들이었습니다. 오 씨는 매일 리스트를 보며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제주도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손주들과 제주 여행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바다에 들어가 수영도 했습니다. 매일이 선물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오 씨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이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오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행복하게 살았더니 병도 도망갔다고 말입니다. 지금 오 씨는 79세입니다. 여전히 매일을 마지막처럼 삽니다. 하고 싶은 건 미루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바로 만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갑니다. 오 씨는 말합니다. 75가 넘으면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루고 계십니까? 언젠가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75가 넘으면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 가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자녀에게, 손주에게, 친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표현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오늘 말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화해하십시오. 자존심 버리십시오. 먼저 손 내미십시오. 75가 넘어서까지 원수 지고 살 필요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미움 갖고 사는 건 피곤합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후회를 정리하십시오.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하느라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밥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모든 게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한 게 없습니다. 웃으십시오. 매일 웃으십시오.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십시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사진을 찍으십시오. 오늘의 순간을 기록하십시오. 손주와 함께,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으십시오. 추억을 만드십시오. 나중에 보면 행복합니다. 선물을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비싼 거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선물, 따뜻한 말 한마디도 선물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저녁에는 오늘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뭐 했는지, 누구 만났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돌아보십시오. 후회 없는 하루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75부터는 매일이 보너스입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확실합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그러면서도 내일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75부터는 체면 따위 다 버리십시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남들 시선 신경 쓰십니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못하는 게 있습니까? 75가 넘으면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남은 인생 남 눈치 보며 살 겁니까? 평생 체면 지키며 살았습니다.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창피한 일 안 하려고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75가 넘으면 다릅니다. 이제는 체면 버릴 때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 때입니다. 천안 동남구에 사시는 신모 씨, 77세 어르신의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신 씨는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았습니다. 교사였던 신 씨는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말투도 조심했습니다. 남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 씨는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댄스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춤추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교사가 춤추면 품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주저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춤추면 창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75세 되던 해, 신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체면 따지다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댄스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가는 날 정말 떨렸습니다. 손주뻘 되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춤추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춰보니 행복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니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응원해줬습니다. 나이 들어서 춤추는 거 멋있다고, 존경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신 씨는 댄스에 빠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학원에 갔습니다. 발표회에도 나갔습니다. 무대에 서서 춤을 췄습니다.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나이감 못한다고, 창피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피한 게 뭐가 있냐고, 행복한데 뭐가 문제냐고 말입니다. 지금 신 씨는 댄스 강사입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춤을 가르칩니다. 7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신 씨는 말합니다. 75가 넘으면 체면 따위 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남들 눈치 보고 계십니까? 나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피하다고 포기하십니까? 75가 넘으면 창피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춤추고 싶으면 춤추십시오.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방 가십시오. 화려한 옷 입고 싶으면 입으십시오.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염색하십시오. 머리 염색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밝은 색으로 염색해도 됩니다. 나이 들어서 염색하면 안 된다는 법 없습니다. 젊어 보이고 싶으면 젊어 보이게 하십시오. 화장하십시오. 여자 어르신이라면 화장하십시오. 립스틱 바르고 볼터치하고 예쁘게 꾸미십시오. 75가 넘었어도 예쁘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패션에 신경 쓰십시오. 젊은이들 옷 입으면 어떻습니까? 청바지에 티셔츠 입으면 어떻습니까? 편하고 좋으면 입으십시오. 노인복만 입으라는 법 없습니다. 연애하십시오. 배우자 먼저 보내고 혼자 계십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으면 만나십시오. 75가 넘어도 연애할 권리 있습니다. 재혼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자식들 반대해도 하십시오. 자식들이 창피하다고 말립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식들 체면 지켜주려고 불행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SNS 하십시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나이 들어서 SNS 하면 이상하다고요? 아닙니다. 요즘 노인 유튜버 많습니다. 늦게까지 놀아도 됩니다.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놀고 싶으면 노십시오. 늙었다고 일찍 자라는 법 없습니다. 신나면 밤새도록 놀아도 됩니다.
큰 소리로 웃으십시오. 공공장소에서도 웃고 싶으면 웃으십시오. 물론 민폐는 안 되지만 적당히 즐거우면 표현하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창피해도 괜찮습니다. 75가 넘으면 실수도 매력입니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이가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비웃는 사람은 그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75부터는 자유롭게 사십시오. 체면, 품위, 나이가 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가고 싶은 곳 가십시오. 체면 버리는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75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까? 누군가와 항상 함께 있어야 안심되십니까? 75가 넘으면 혼자 있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여도 행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75가 넘으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갑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납니다. 결국 혼자 남습니다.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면 불행해집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권모 씨, 78세 어르신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권 씨는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5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권 씨는 무너졌습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권 씨는 혼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카페, 어디든 갔습니다. 하지만 피곤했습니다. 권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76세 되던 해, 권 씨는 시도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하루를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권 씨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빠져들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을 글로 남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지금 권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권 씨는 말합니다. 75가 넘으면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습니까? 외로움이 두렵습니까? 75가 넘으면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혼자 밥 먹는 연습을 하십시오. 혼자 식당에 가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편합니다. 혼자만의 취미를 가지십시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명상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쓰십시오. 고독과 외로움을 구별하십시오.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것, 이게 고독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75부터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고독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혼자여도 행복한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75부터는 웃으며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이게 5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렵습니까? 슬픕니까? 75가 넘으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십시오. 웃으며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완성입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떠나면 남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준비하고 떠나면 모두가 편안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모 씨, 81세 어르신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75세부터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을 썼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정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줬습니다. 이 씨는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영정사진으로 쓸 사진을 직접 골랐습니다. 환하게 웃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사진 쓰라고 미리 줬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자녀들을 위한 배려라고 말입니다. 이 씨는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습니다. 여행도 갔습니다.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화해해야 할 사람과 화해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사람에게 사과했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 이 씨는 81세입니다. 언제 떠나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준비는 다 됐다고 말합니다.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평화롭다고 말합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75가 넘으면 웃으며 떠날 준비를 하라고. 그게 마지막 책임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피하고 계십니까? 75가 넘으면 준비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십시오. 유언장을 쓰십시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십시오. 자녀들끼리 다투지 않도록 명확하게 쓰십시오. 이게 자녀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장례 계획을 세우십시오. 어떻게 치를지 정하십시오. 화장할지 매장할지, 장지는 어디로 할지 미리 정해두십시오.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영정사진을 준비하십시오. 직접 고르십시오. 환하게 웃는 사진으로 고르십시오. 슬픈 얼굴로 기억되지 마십시오. 웃는 얼굴로 기억되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후회 없이 사십시오. 가고 싶은 곳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으십시오. 후회하며 떠나지 마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사이 안 좋은 사람과 화해하십시오. 원수 지고 떠나지 마십시오. 미운 사람도 용서하십시오.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자녀에게, 손주에게, 친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표현하지 않고 떠나면 후회합니다. 지금 말하십시오. 감사 편지를 쓰십시오. 평생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죽고 나서 전달되도록 준비하십시오. 마지막 선물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가는 길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준비된 죽음은 아름답습니다. 75부터는 웃으며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하십시오. 준비하고 떠나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70년을 살아보니 인생이 뭔가요?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자식 키운다고 고생했습니다. 돈 번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무리했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별거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70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방법대로 사십시오.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70부터는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자식들이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절에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그 기대가 여러분을 죽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바쁩니다. 직장일, 배우자, 자기 자녀들, 이것만으로도 벅찹니다. 부모까지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냉정하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전 중구에 사시는 한모 씨, 74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결혼 비용도 다 됐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챙겼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한 씨는 자식들이 자기를 돌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늙으면 자식들이 효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명절에도 안 옵니다. 생일에도 연락 없습니다. 아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 씨는 서운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자식들과 사이가 더 나빠졌습니다. 한 씨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자식들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자식 때문에 스스로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다 72세 되던 해 한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씨는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도 했습니다. 자식 생각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지금 한 씨는 행복합니다. 자식들이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면 반갑고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할 일이 없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자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전화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십니까? 그 기다림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감사 보너스입니다. 와주면 고맙고 안 와도 섭섭하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독립하십시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십시오. 자식에게 베풀기만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주십시오. 용돈도 그만, 집안일 도와주기도 그만, 손주 봐주기도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돈은 여러분을 위해 쓰십시오.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지내십시오. 서로의 삶을 존중하십시오. 간섭하지 말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자식이 잘못되어도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자식이 성공해도 여러분 덕분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 대신 친구를 만드십시오. 자식보다 친구가 더 가깝습니다.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건 자식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투자하십시오. 우정을 쌓으십시오. 자식에게 기대를 버리는 순간 인생이 자유로워집니다. 서운함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화도 없습니다. 70부터는 자식 없이 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70부터는 남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조심하고 계십니까? 70년 동안 눈치 보며 사셨으면 이제 그만하십시오. 남은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평생 남의 눈치만 봤습니다. 이웃 눈치, 친척 눈치, 자식 눈치, 심지어 손주 눈치까지 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했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창피하다고,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포기했습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김모 씨, 72세 어르신의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조용히 지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가자고 해도 돈 아깝다고 안 갔습니다. 옷도 허름한 것만 입었습니다. 사치한다고 욕먹을까봐 두려웠습니다. 70세 생일날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사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숨죽이며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김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 씨는 하고 싶었던 걸 시작했습니다. 댄스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이웃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춤이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김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춤추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새 옷도 샀습니다. 밝은 색깔의 멋진 옷을 샀습니다. 친척들이 나이감 못한다고 수군댔습니다.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입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입니다.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친구들과 일본도 갔습니다. 자식들이 돈 아끼라고 잔소리했습니다.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즐기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지금 김 씨는 정말 행복합니다. 남의 눈치 안 보니까 자유롭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가고 싶은 곳 다 갑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삽니다. 얼굴에 생기가 넘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렵습니까? 친척들이 욕할까봐 조심하십니까? 자식들이 싫어할까봐 참고 계십니까? 70이 넘도록 그렇게 사실 겁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남들은 여러분 인생에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 가십시오. 입고 싶었던 옷 입으십시오. 먹고 싶었던 거 드십시오.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사치라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평생 모은 돈 쓰는데 무슨 사치입니까? 자식 줄 돈 아껴서 뭐 합니까? 자식들은 어차피 부모 재산 기대 안 합니다. 여러분이 쓰십시오. 창피하다고요? 70이 넘어서 뭐가 창피합니까? 춤추고 싶으면 춤추십시오.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방 가십시오. 연애하고 싶으면 연애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비웃을 자격 없습니다. 나이값 못한다고요? 나이값이 뭡니까? 늙으면 죽은 듯이 살아야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늙어도 즐겁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웃고 떠들고 신나게 사는 게 나이값입니다. 체면 버리십시오. 허세 버리십시오. 착한 사람 노릇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솔직하게 사십시오. 싫으면 싫다고 하십시오. 좋으면 좋다고 표현하십시오.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가입니다. 70부터는 나를 위해 사십시오. 남을 위해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사십시오. 남의 눈치 안 보고 사는 인생,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70부터는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돈 모으고 계십니까? 자식 주려고 나중을 위해서 아끼고 계십니까? 그 돈 언제 쓸 겁니까? 관 속에 가지고 들어갈 겁니까?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아껴서 모았습니다. 외식도 안 하고 여행도 안 가고 옷도 안 사고 모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중을 위해서 자식들 주려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창원 의창구에 사시는 송모 씨, 76세 어르신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송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 쓰는 걸 죄악처럼 여겼습니다. 냉장고에 상한 반찬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전기 아낀다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켰습니다. 송 씨는 예금 통장에 2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아끼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돈 쓰는 게 불안했습니다. 자녀들이 여행 가자고 했습니다. 송 씨는 거절했습니다. 돈 아깝다고, 집에 있는 게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송 씨는 사양했습니다. 집에서 먹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74세 되던 해, 송 씨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수술도 항암도 소용없었습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송 씨는 후회했습니다. 송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돈은 많은데 쓸 시간이 없다고, 가고 싶었던 곳도 못 가보고, 먹고 싶었던 것도 못 먹어보고 죽는다고 말입니다. 통장에 있는 2억 원이 무슨 소용이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송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낀 돈은 자녀들이 상속받았습니다. 자녀들은 그 돈으로 여행도 가고 차도 바꿨습니다. 송 씨가 평생 아낀 돈을 자녀들은 쉽게 썼습니다. 송 씨는 그 돈으로 한 번도 행복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돈으로 뭐 할 겁니까? 죽을 때까지 안 쓰고 모아둘 겁니까? 자식 주려고 아끼십니까? 자식들은 그 돈 기대 안 합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여러분이 쓰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맛있는 거 드십시오. 좋은 옷 입으십시오. 편한 집에서 사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자식 주려고 아끼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스스로 벌어서 삽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잘 삽니다. 오히려 부모가 행복하게 쓰는 모습 보는 게 자식들도 좋습니다. 돈 아끼다 죽으면 자식들이 더 슬퍼합니다. 나중을 위해 아끼지 마십시오. 나중이 언제입니까? 80세입니까? 90세입니까? 그때 가서 쓸 체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쓰십시오. 건강할 때 쓰십시오. 움직일 수 있을 때 쓰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가보고 싶었던 곳 다 가보십시오. 제주도, 유럽, 일본, 동남아, 어디든 가십시오. 돈 아깝다고요? 아닙니다. 추억은 돈 주고도 못 삽니다. 여행의 기억이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맛있는 거 드십시오. 비싼 식당도 가보십시오. 한우도 먹고, 회도 먹고, 좋은 음식 다 드십시오. 몸이 받아줄 때 먹어야 합니다. 나중에는 소화도 안 되고 씹지도 못합니다. 취미 생활에 투자하십시오. 악기 배우고 싶으면 악기 사십시오. 그림 그리고 싶으면 화구 사십시오. 골프 치고 싶으면 치십시오.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집도 편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낡은 집에서 불편하게 살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가십시오. 병원 가까운 곳으로 가십시오. 돈 아까워서 불편한 집에서 사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좋은 병원 가십시오. 비싼 약이라도 먹어야 하면 드십시오. 건강검진 꼼꼼히 받으십시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70부터는 펑펑 쓰십시오.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번 돈입니다. 여러분이 모은 돈입니다. 여러분이 쓸 권리가 있습니다. 돈 아끼다 죽지 마십시오. 돈 쓰며 행복하게 사십시오. 70부터는 과거를 붙잡지 마십시오. 이게 4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옛날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좋았다고, 예전에는 이랬다고 과거에만 매달려 계십니까? 과거에 살면 현재가 불행해집니다. 과거는 아름답습니다. 기억 속에서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젊었을 때가 그립습니다. 자식들 어렸을 때가 그립습니다. 일하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억이 미화시킨 겁니다. 실제로는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수원 팔달구에 사시는 박모 씨, 73세 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과거에 살았습니다. 입만 열면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는 어땠다는 이야기,
회사 다닐 때 얼마나 잘났는지 자식들,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박 씨는 현재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퇴직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옛 직함으로 불리고 싶어 했습니다. 명함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랑했습니다. 친구들이 박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옛날 자랑만 하니까 지겨웠습니다. 자식들도 짜증을 냈습니다. 그 이야기 100번 들었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박 씨는 우울했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현재는 너무 보잘것없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72세 되던 해,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매달려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겁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재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과거 이야기를 그만뒀습니다. 옛날 명함도 버렸습니다. 과거의 직함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70대 노인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공원에 나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찍는 사진이 중요했습니다. 박 씨는 행복해졌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으니 현재가 보였습니다. 오늘이 소중해졌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과거 자랑 안 하는 박 씨가 훨씬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전 직함에 매달리고 계십니까? 젊었을 때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좋았다고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젊었을 때의 자신을 놓아주십시오. 일하던 시절의 권위를 버리십시오. 그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옛날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자식들은 정말 지겨워합니다. 그 이야기 수백 번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과거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예전만 못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는 독입니다. 현재를 망칩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십시오. 70이라고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배우십시오. 지금부터 도전하십시오.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의 도전이 더 멋집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어제는 지났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미래를 꿈꾸십시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십시오. 다음 달에 뭐 할 건지, 내년에는 어디 갈 건지 계획하십시오. 앞을 보고 사는 사람이 젊어 보입니다. 70부터는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과거는 추억으로만 간직하십시오.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꾸십시오. 과거를 내려놓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70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이게 5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까? 혼자 밥 먹는 게 슬픕니까?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70년을 잘못 살아온 겁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과 살고, 형제자매와 살고, 배우자와 살고, 자녀와 살았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포항 북구에 사시는 이모 씨, 75세 어르신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3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이 씨는 무너졌습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씨는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경로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녁까지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오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고요한 게 무서웠습니다. 이 씨는 자녀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매일 전화했습니다. 자주 찾아갔습니다.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의존적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이 씨는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아내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73세 되던 해, 이 씨는 책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도서관에 갔다가 철학책을 한 권 빌렸습니다. 읽는데 빠져들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책 읽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내 생각도 덜 났습니다. 이 씨는 매일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설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시집도 읽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경로당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집에서 책 읽는 게 더 좋았습니다. 이 씨는 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아내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적었습니다. 손주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지금 이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걸 즐깁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며 책 읽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저녁에 조용히 글 쓰는 시간이 평화롭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자유가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습니까?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합니까? 혼자 밥 먹는 게 싫습니까?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걸 즐기십시오.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혼자 있으면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합니다. 혼자 밥 먹는 연습을 하십시오. 식당에 혼자 가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편합니다. 누구 기다릴 필요 없고, 메뉴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먹는 속도도 내 마음대로입니다. 혼자 영화 보러 가십시오. 혼자 공연 보러 가십시오. 혼자 여행도 가십시오. 동행자가 없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가 더 자유롭습니다. 혼자만의 취미를 가지십시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취미가 있으면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십시오. 산책하면서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시간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것, 이게 고독입니다. 고독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경로당에 매일 갈 필요 없습니다. 자녀에게 매일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충분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화를 느껴보십시오. 70부터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고독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혼자여도 행복한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